5월 12일 우리 공화당 당대표 주재, 상임고문단 최고위원, 그리고 시도당 위원장, 중앙당직자 연석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정당 생활을 한 게 29살 때부터 했거든요. 그러니까 36년 가까이 됩니다. 우리 임덕기 상임고문님은 뭐 더 오래 되셨고, 근데 정당의 민주주의를 당의 지도부 몇 사람들이 이렇게 민주주의를 짓밟는 거는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정당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정말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비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상황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국민의힘 당원들께서 상식적인 대한민국의 정당 민주주의를 지켜주셨어요. 어떠한 단일화,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라도 기본의 자유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이루는 것은 정의가 아닙니다. 그것은 불이다, 우리는 그렇게 칭하죠. 그래서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지난 10일 날 토요일 날 마이산을 가서 전체적인 워크숍도 등산 겸 워크숍도 했습니다만은 그때 제가 했던 말을 여러분도 잘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 공화당답다는 얘기는 불의에 굴종하지 않고 정의의 길을 가는 것, 또 국민의 상식선에서 정치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공화당이 10년간 지켜왔던 가치입니다. 이 가치가 굉장히 쉽게 얘기하잖아요. 진실, 정의, 자유.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것은 뭘 의미하느냐? 대한민국 국민의 상식선을 정치하는 사람들이 못 따라간다는 거예요. 국민의 상식에 그러한 정의의 규정도, 그러한 기준도 못 따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속적으로 얘기했던 것은 정치인 개혁, 정당 개혁, 그래서 정치 개혁을 이루자. 이번 사태를 보면서 우리는 절실하게 우리가 추구했던 것이, 우리 공화당이 10년간 정치권을 향해서, 국민을 향해서 얘기했던 것이 옳았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가집니다. 정의로운 보편 상식적인 국민의힘의 당원분들이 국민의힘도 지켰지만은 대한민국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가 시작이 됩니다. 아침에 민생 경제를 걱정하는 김문수 후보의 모습과 개딸들이 중심이 돼서 탄핵 정국에서 봉을 들고 나와서 했던 그 이재명 광화문의 출정식은 너무나 대조적이었어요. 이번 대통령 선거는 깨끗하고 청렴한 김문수인가, 그렇지 않으면 부패의 온상 이재명인가, 또 민생과 서민을 걱정하는 그러한 서민 대통령 후보 김문수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개딸을 중심으로 한 기득권 좌파들의 나눠먹기 기득권의 이재명인가,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자유시장 경제 하에서 지키려는 김문수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자유민주주의 체제, 자유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사회주의로 가고자 하는 이재명인가, 대한민국 청년과 미래를 걱정하는 김문수인가, 그렇지 않으면은 청년의 곳간을 열고 청년의 희망을 꺾는 이재명인가. 이 싸움에서 저는 이번에 국민의힘의 당원들의 국민 상식적 정의를 보듯이 그것을 김문수 후보는 기적이라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몇 가지만 열거했지만 수도 없는 인물로서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한 인물하고의 싸움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는 정의로운 김문수 후보가 반드시 이기는 선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우리 공화당은 10년 동안 창당 이후에 지금 10년차 들어가잖아요. 한 번도 거기를 벗은 적이 없어요.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지키고 했던 가치는 국민들의 행복한 삶이었고, 우리 청년들, 우리 미래 세대에 대한 희망이었고, 또 법치를 중심으로 한 정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지난 마이산 산행에서 여러분들의 동의를 얻었었지, 김문수 후보의 정의의 편에 서기로 우리는 결정을 했고, 그날 밤 우리가 소망하던 그러한 정당 민주주의가 지켜지면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김문수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서 오늘부터 대통령 선거 유세를 시작했습니다. 2030이 눈에 보일 듯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느 대통령 선거에서 2030의 지지율을, 생각보다 많은 지지율을 얻고 있는 후보가 진 적은 없습니다. 이번에 결국 지역적인 선거가 나눠질 거고, 또 좌파 우파가 좌우가 나눠지고 하지만은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국민들의 상식에 맞는 투표가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이 꼭 지지했어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의가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진실이 살아있고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켜야 되겠다는 많은 국민들의 소망이 저는 6월 3일 대선에서 이루어질 거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공식적으로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기로 우리 당원들의 동의를 얻었고, 또 토요일 밤중에 김문수 후보와 통화를 통해서 같은 뜻을 공감을 했습니다.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오늘 제가 최고위원회의 실국장 회의 또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결정했듯이 적극적으로 자유민주 체제를 지키는 이번 선거에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고 또 적극적인 활동들을 나누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부적인 내용들은 오늘 회의에서 최고위원 그 다음에 시도당 위원장 회의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러한 세부 지침에 따라서 우리가 함께 이재명의 나라, 이재명의 독재의 나라는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공화당답게, 우리 공화당답다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진실, 정의, 자유에 기반하에 오로지 대한민국만을, 오로지 대한민국의 국민만을 위하는 그러한 정치, 그것이 우리 공화당답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에서도 그러한 당원 동지님들의 뜻을 함께 모아서 김문수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그 성남 모란시장에서 우리 임대상 위원장님께서 홍보관을 해서 5천원 책임당원이 몇 명이 9명인가? 그리고 일반 당원 포함해서 67분이 입당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요 최근에 아무튼 뭐 지난주는 뭐 그렇죠. 뭐 그전에는 수백 명씩 입당이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바닥의 민심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 지난주에 제가 방송했던 방송에 쇼츠 2개가 벌써 29만 30만 가까이 가니까 아마 그거에 대한 홍보들이 대단히 많이 되고 있다. 그것도 이제 TK 소위 있는 매일신문 TV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이번 선거도 결국은 이 SNS 선거고 또 좌파들이 개딸들이 그런 거 잘합니다. 아무튼 거기에 밀리지 않게 공화당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는 뭐 적극적으로 뭐 김문수 후보가 가는 길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길이고 6.3 대선이 자유민주 체제 수호 전쟁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고 그 체제를 지키는 수호 전쟁의 대표로서 김문수 후보가 옳다. 그런 결론을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10년간 이렇게 정당을 하지만은 허평환 장군님, 뭐 상임 고문님들도 그렇고 우리 최고위님들도 또 시도당 위원장님들도 개인적으로 이러저러 하는 분들은 뭐 다 대강 그렇게 같이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우리 당원 동지들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가 뭔가. 그리고 쉽게 뭐 진실, 정의, 자유라 얘기하지만은 정당의 민주화나 정당의 이 정의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거다. 우리는 10년 전에 제가 탈당하면서 저는 이미 그 당에 10년 뭐 오랜 됐죠. 29살 때부터 관여를 했으니까. 그런데 야당이 이재명의 민주당이 되듯이 소위 보수정당도 보수정당의 가치를 다 버려버렸습니다. 김무성이라는 천하의 역적이 나오는 바람에 천하의 간신이 나오는 바람에 모든 보수정당의 괴물에는 김무성이 항상 관여해 있습니다. 이번에도 단식을 주도하고 그 단식을 기획하고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천하의 간웅이 나라를 이렇게 흔드는구나. 거기에 휘둘렸는 권영세나 권선동 같은 또 국민의힘의 현직 의원들의 행태는 옳지 않았다. 그렇게 봅니다. 우리 공화당이 지키고자 했던 가치를 지키면서 저는 허평환 장군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일리도 있지만은 저는 우리 공화당하고 살면 같이 살고 죽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제가 혼자 나가서 뭐 한다 해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금은 우리 공화당이 이긴다는 신념을 가지고 우리가 옳았다는 신념을 가지고 한번 홍보가 나는데 수백 명의 당원들이 입당하고 있다는 현실 자체도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부터의 혁명이라는 것은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그런데 지금 김문수 후보는 아무튼 부패하고 강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재명과 인물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러한 국민들의 상식으로 저는 이재명의 지지 도장을 찍을 특별한 상황이 아닌다면 힘들다 이래 보고요. 이번 선거는 사실은 2030의 청년 선거혁명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2030을 어떻게 만나는지 뭐 저는 꽤 많이 만나잖아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바뀌었습니다.
번째, 이번 선거 결과에 여러분들 깜짝 놀랄 일들이 나옵니다. 2030 청년들의 선거혁명이 반드시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자유파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혁명이 일어날 거다. 아까 구상모 위원장 말씀대로 투표율이 소위 보수 자유파 국민들의 투표율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올라갈 겁니다. 세 번째는 민초들의 저항의 선거혁명이 일어난다. 소위 지금까지 대통령 후보 중에서 이렇게 깨끗하고 강직하고 소신이 뚜렷한 후보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본인 스스로가 민초들과의 생활을 즐겨하는 후보이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말하는 서민, 민초 이분들의 선거 참여 혁명이 일어날 거다. 저는 이 세 가지의 혁명을 기준으로 해서 결론적으로 선거에 기적적 혁명이 일어난다. 저는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들은 시도당 위원장님들하고 최고위원 회의 때 제가 구도까지도 다 설명을 그래서 회의가 좀 길었어요. 설명을 했고 어떻게 해서 이런 구도들이 따져진가까지도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기왕에 우리하고 같은 길을 걷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하는 후보가 김문수 후보이기 때문에 우리 공화당은 어설프게 말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공화당이 또 김문수 후보께서 직접 도와달라고 연락을 하셨고 또 같이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하기로 했으면은 좀 더 체계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변혜룡 사무총장을 상황실장으로 겸직을 임명하고 상황부실장에 장호희 팀장을 상황부실장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제가 뭐 방송을 나가던 지금 매일 하루에 한두 건씩 보도자료를 내는데 기자들이 2,000명이 봅니다. 그 기자들이 2,000명을 보는데 굉장히 우리 보도자료를 참고로 많이 해요. 좀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그냥 분위기가 우리 공화당의 분위기가 그런 정광훈 쪽 분위기하고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가 그런 겁니다. 매주 한두 건의 보도자료를 내고 지금은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계속 우리가 던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나가도 30만 명이 보고 20만 명이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 지원 태세를 갖추고 선거 국민의힘에 그 선거 준비단하고 협의를 해서 하겠습니다. 우선 서울, 경기, 강원, 인천, 충북권까지는 최민선 최고, 송영진 최고, 그 다음에 김진영, 조시철, 김진영 최고께서 또 경기도당 위원장을 비롯한 각 시도당 위원장님을 지원단장으로 공동단장으로 해서 대비하도록 하고요. 부울경하고 대구 경북은 편성건 최고를 중심으로 김은현 최고 그리고 그 각 시도당 부울경 시도당 위원장님들이 공동지원단장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누구하고 우리가 접촉을 했고 이거는 뭐 공개적으로 얘기 안 하는 걸 좋아서 좋은 것 같아서 얘기를 하지 않지만 구체적인 얘기까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우리 공화당 허평한 장군님 상임 고문님 말씀대로 우리 공화당의 뭐 중심으로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우리 공화당이 지금 굉장한 기회가 온 것도 사실이에요. 왜? 저렇게 퇴행적 정당의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 공화당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동지들께서 이제 지침들이 내려가고 또 새가 더 있어야 됩니다. 우리 공화당이 우호적인 국민의힘 당원의 새도 있어야 되잖아요.
뭐를 하더라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오늘 그 전체 최고위원회의나 각 시도당 회의, 실국장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대강 얘기를 다 했고요. 아무튼 투표 참관인 부분은 뭐 지원 요청이 오면은 우리 공화당은 직접 투표 참관을 직접 못 놓기 때문에 투표 참관인 부분에 있어서는 지원 요청 오는 대로 투표 참관인을 대거 참여할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50만 명 됩니다. 지금 책임당원 뭐 일반 당원 합쳐서 50만 명 가까이 되는데요. 이 50만 당원이 지금 우리가 핵심 당 간부가 2,000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연수원 했을 때 워크숍 오는 분들, 집회 오는 분들 등등등 다 데이터를 내고 후원금을 낸 분들까지 해가 지금까지 참여했던 분들 데이터를 내서 2,000명을 해서 지금은 뭐 2,000명의 집중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또 53,000이라는 책임당원 관리를 좀 하고 있는데 그리고 일반 당원 50만 명까지도 이번 선거를 계기로 그러한 관리해서 그 중에 20만 명 가까이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행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뭐 새로운 당원들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모집을 하지만 이번을 계기로 서평환 사인 고모님 항상 강조하듯이 우리가 100만 당원을 목표로 이번에도 직접적으로 적극적인 당원 모집을 해야 됩니다. 적극적인 당원 모집을 그래야지 새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적극적인 당원 모집을 하고 우호적인 국민의힘 당원도 우리가 확보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정해졌고 우리 갈 길이 정해졌고 1차적으로 대선에서 이재명의 나라는 안 된다는 많은 국민들의 동의를 우리는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지금 쌍권의 문제, 김무성의 문제에 정반대쪽에 있는 쪽이 우리 공화당입니다.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들이 왜 저럴까? 우리 공화당 같은 이러한 정의로운 당원들이 없으니까 이 사태가 벌어진 겁니다. 한동훈 사태도 그래서 벌어졌고 대통령에 대한 탄핵 문제도 그렇게 전개됐고 그래서 유추해서 2016년, 2017년을 생각하면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바꿔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당원들은 다 알아요.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바꿔갈까의 계기가 이번에 생긴 겁니다. 이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이번에 생긴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정의로운 상식의 국민의힘 당원은 우리 공화당 당원하고 똑같았다는 생각이 정치하는 지도부나 국회의원들만 생각이 다르지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정의를 지키고 자유를 지키겠다는 국민의힘 당원이나 우리 공화당 50만 당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으면 합쳐야죠. 이제는 다시는 국민의힘에 저런 비인간적, 비인권적, 반자유적, 반민주적 행태들이 일어나지 있어는 안 되겠다는 거 국민의힘의 이번에 당원들의 생각이었다. 그러면은 그것을 10년 동안 지키고자 했고 그것을 지켜왔던 우리 공화당이 국민의힘과 합당하는 것은 그것은 순리고 천리다. 이렇게 보는 건 그게 민심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신을 가지고 하시고 궁금한 거 있으면 시도당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세요. 오늘 무슨 얘기 했길래 조원진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느냐. 여러분들이 그러한 상황이 온 거예요. 아까 장군님 말씀대로 기회가 왔다. 그런데 이게 그냥 기회가 온 게 아니고 이제는 국민의힘에서 당원들이 못 버티는 거예요. 당원들 이제는 안 되겠다. 못 버티겠다. 이제는 자유파 국민들 중에서 특히 우리 공화당과 같이 정의로운 올바른 소리하고 정의로운 당의 민주화를 이루고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의 대폭적인 문을 열어라는 그런 신호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저는 김문수 후보의 약속을 믿어요. 우리가 나경원 후보 지원했잖아요. 그것도 제가 이랬어요. 나경원 후보 지원하는 것도 김문수 후보를 위해서 지원한다. 그 나경원 후보가 4등에 들어가고 양강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좋으냐. 양 두 사람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이 기회가 왔는 정도가 아니고 천심이고 민심이고 자유파 국민의 마음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오늘 지도부에서 결정한 여러 가지 지원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뭐 우리 공화당이 맞다 녹색 옷 입고 가서 우리 공화당 깃발 들고 도와주는 게 아니고 그것도 선거법 위반되더라고. 그게 뭐 자연스럽게 지원 유세도 도와주고 또 이번에 보니까 그 TV 토론을 한 4번 해요. 그때 뭐 대대적으로 우리가 댓글도 하고 SNS도 하고 또 아까 구상모 위원장 정치 오래 하셨으니까 투표를 높여야 됩니다. 내 가족부터 투표 안 하러 가는 사람 무조건 투표장에 가야 된다. 그래서 아까 제가 서민들의 참여, 서민들에 의한 민초들에 의한 혁명이 선거혁명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게. 그래서 이 3가지의 선거혁명이 이루어지면서 그렇게 보면은 선거를 질 수가 없어요. 이 선거는 지는 선거가 아닙니다. 이기는 선거로서 선거혁명의 또 하나의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후원방송을 2달에 한 번 정도 합니다. 2달에 한 번 정도 하는데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인 일정들이 막 급하게 막 돌아오니까 그런 정치적인 일정에 맞춰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뭐 당원 동지들이 후원하는 돈 한 푼도 허틀게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믿어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애국 동산을 하기로 했는데 오늘 뭐 임대상 우리 선배님도 아무튼 우리 당원 중에서는 잘 사시는 분도 있고 힘들게 계신 분도 있는데 당대표로서는 똑같습니다. 우리 당원들은. 그래서 10년간 동지로서 목숨 걸고 싸운다는 것은 형제간보다 더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당으로서는 우리 최고위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시도당 위원장 책임이 있다. 책임이 있으니까 우리가 요양원 또 실버타운 뭐 어느 정도 재정이 되고 덜 아픈 분들은 실버타운 들어가면 되고 좀 아프고 보호가 필요한 분들은 요양원 가면 되고 그런데 이게 재단법인으로 하기 때문에 누구가 이익을 가져갈 수도 없는 구도고 그리고 뭐 300명 정도라고 규모를 잡으면은 한 150명 일을 해야 될 사람이 한 150, 법적 규정이 그래 돼 있어요. 2.5명당 1명. 법적 규정이 돼 있어서 150명이 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당이 정당이 뭔가 도대체 정당이 뭔가라는 그 과정에 우리가 의문점을 던지면서 그걸 확인해가는 과정들이 지금 10년을 흐르면서 정당이 지켜야 될 가치는 알아. 그러면 정당은 누구를 지지하다가 끝나면 끝나는가? 그게 아니고 이 집안은 이제 나라가 복지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당도 그러한 복지의 일부분을 맡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정당도 복지의 일부분을 종교단체가 맡는 식으로 정당도 일부분을 맡아야 된다. 그래서 작은 돈은 아니지만은 나름대로 좋은 기반 시설이나 기반 하에서 같이 여생을 맡겨도 제가 봐는 자식들이 정말 부모님을 존경하는 자식들이 우리 엄마 아버지 거기에 모셨으면 좋겠다. 불효가 아니고 정말 존경하는 분들이 그렇게 마음이 우러나도록 시스템을 갖추면 저는 되리라고 보고 그것이 하나의 또 우리 공화당이 새로운 정당의 역사를 하나 또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역사를 많이 만들잖아요. 그러한 정당의 역사를 만들어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법인 설립을 빨리 하고 법인 설립을 한 다음에 내년 이맘때 이맘때는 좀 이제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조금 가지만은 뭐 지방선거 끝나서 한 6개월 그러니까 내년 말쯤 되는 대강 이제
들어가는 분들이 들어가고 그런 절차들을 좀 밟으면 좋겠다. 그래서 좀 긴밀하게 뭐 선거는 선거고 또 뭐 그다음 또 뭐 여러 가지 일정들도 있지만은 그거는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이 마냥 당원들로부터 이렇게 정치적인 생각으로 가지고 뭐 하는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정당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당 자체가 동지라는 우리 당에 저 붙어 있잖아요. 동지라는 같은 뜻을 가진 동지들이 어떻게 정당을 이끌어 가야 되고 정당에 참여했던 우리 공화당 같이 투쟁을 하면서 10년간 참여했던 정당의 당원들이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가. 그의 역사를 하나 써야 됩니다. 그 역사를 쓰면서 가면은 저는 우리 공화당이 단기간의 문제가 아니고 장기적으로도 굉장한 우리 정당 역사에 큰 획을 그을 수가 있다.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도 다 옵니다. 저 보니까 말이야. 자기들 당에서 열심히 하고 잘했던 정말 참여했던 당원들이 대접받더라. 나이는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허평한 장군님 계시지만은 유세할 때 장군님 저보고 제가 딱 10살 많으시고 11살 많으시다. 임덕기 고문님 올라가시고 연설하는 거 보고 우리가 저 나이 돼가지고 장군님 제가 저 나이 돼가 저는 도저히 자신 없습니다. 그렇게 했거든요. 문대탄 고문님이 2주기가 18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주도에 18일 날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문대탄 고문님 또 뵙고 그렇게 오겠습니다. 동지 여러분들께서 희망을 가지시고 우리 공화당에 참여해서 허평한 장군님이나 저나 임덕기 상임고문님이나 우리가 창당 초창기에 열 때 그 믿음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어긋나지 않도록 지금까지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도 대한민국 정당의 역사를 다시 한 번 더 그려야 된다. 결국은 뭐 우리가 집권하면 되잖아요. 집권하고 복지 문제까지도 정당에서 할 수 있을 정도의 시스템만 갖춘다 그러면은 이것은 정말 정당사의 역사의 획을 하나 긋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봐서 사명감을 가지고 당 지도부와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